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산공항이 탈락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1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본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진분홍빛으로 물든 경남 합천의 산상정원을 찾아가 보고 상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오곡밥 정식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범죄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엔 대한송유관공사의 전직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땅속 설치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팔기 위해 모인 용접공과 공무원, 각종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현실은 더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모텔 지하실 벽입니다. 가로와 세로 각각 80cm가량의 땅굴이 10m가량 길게 나 있습니다. 땅굴을 뚫어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일당 8명이 낸 흔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주유소를 빌려 땅굴을 뚫어 기름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모텔을 통째로 빌렸고 영업을 안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금책과 작업반장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눴고 과거 송유관 절도 범죄로 퇴사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까지 가담해 미리 송유관 위치를 살피고 땅굴 설계도면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송유관을 불과 30cm 앞두고 국정원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 중 4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행 장소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땅을 파서 문화재를 도굴 하거나 또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뭐 예전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송유관에 그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이렇게 빼내는 이른바 그 도유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한 20년 동안 한 280여 건이나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전쯤에는 한 해 평균 한 5건 안팎으로 줄었다가 한 5년 전쯤부터는 5건 아래로 더 줄었다고 합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니 네. 송유관공사가 누유 감지 시스템이란 걸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에 연결된 송유관마다 그 압력과 온도, 유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이런 센서를 부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하에 파묻혀 있는 송유관을 이제 네. 건들기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감지가 됩니다. 이 때문에 범죄 시도만 해도 바로 적발되는 거고요. 그만큼 도유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첨단 시스템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수작업으로 땅을 파 들어가서 이게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보니까 모텔까지 빌렸다고 하던데 이 모텔 주인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건가요? 예, 이 일당들은 모텔 주인한테 모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450만 원씩 내기로 네. 하고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거래다 해서 별 의심 없이 계약에 나섰던 거고요, 주인도.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모텔 지하에서 한 9.3m 떨어진 송유관을 향해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소음 진동으로 이렇게 좀 들킬 거를 우려해서 네. 삽과 곡괭이만으로 땅굴을 팠고요. 이게 가로 세로 합쳐서 80cm 정도 되는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쭈그려서 좀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파내려 갔던 거고, 영상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전등도 달아놓고요. 모래주머니랑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이나 이 같은 작업을 이어갔고 발각 전까지 주변 이웃이나 모텔 주인 등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같네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한 8명 정도 가담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들 같은데 초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드러난 범죄 행각을 보면 절대 예. 초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 송유관 절도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범행 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8명의 일당이 총책과 자금책, 또 운반책, 네. 또 땅굴 작업자, 또 송유관을 탐지하는 사람, 또 설계도까지 작성하는 사람, 예. 그리고 도유 전문 기술자까지 이렇게 철저히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책은 리터당 500원, 또 네. 자금책 그리고 또 기술자는 리터당 400원 등 이 수익 배분 계획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 송유관을 관리하는 회사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전직 직원도 기술자로 가담했는데요. 이 전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또 몰래 기름을 빼다가 앞서 이제 발각돼가지고 해임이 됐고요. 감옥까지 갔다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계획하고 가담에까지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전직 직원까지 가담했으면은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9m를 이렇게 파들어갈 정도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그 집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들 일당은 도유를 위해서 부단히도 움직였습니다. 네. 이 청주 모텔에서 땅굴을 파기 전에도 옥천의 한 주유소를 임차를 해가지고 송유관을 향해서 똑같이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한 1m쯤 파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지하수가 들어차기 시작했고 이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다시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청주 모텔을 빌려서 똑같은 행각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름 절도 성공 이후에도 이 기름을 이제 절도를 하면은 팔아치워야 하는 그런 창구까지 마련을 해뒀습니다. 청주에 한 또 다른 그 주유소까지 임차를 해서 그 판매를 위한 판매 그 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치밀하게 준비는 했지만 어떻게 미수에 그쳐가지고 성공 직전에 발각이 된 거고 무더기로 붙잡히기까지 한 겁니다. 화제가 됐던 게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 30cm면은 뭐 진짜 자 하나 크기인데 예. 그 앞두고 잡혔다면서요. 근데 이게 또 국정원에서 뭐 첩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공교롭게도 30cm 바로 직전에 이게 발각이 됐다는 것도 참 기막힌 일이긴 한데 네. 잘 보이지 않는 국정원이 이게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익명의 제보가 나와서 그런 첩보를 경찰한테 좀 정보를 건네줬고요. 경찰은 이제 수사를 이어가서 결국에는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30cm만 더 팠으면 송유관을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근데 이 여담이긴 한데 만약 이걸 성공했으면은 이 사람들 떼돈 버는 겁니까? 예, 뭐 이번엔 뭐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도 했지만 예. 앞서 언급했던 그런 도유하다가 적발된 건수를 보면 피해 액수가 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그 규모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들키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은 똑같은 피해 억대 이상의 피해는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꼬리가 길기 때문에 길면 잡히는 법이죠. 잡혀서 다행히 도유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자 초창기 시절에는 송유관 뚫어가지고 자기가 기름을 주유소를 차려가지고 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참 황당한 사례인데. 그렇죠. 참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이 땅굴로 인해서 붕괴 위험 같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땅굴을 판 지점 바로 위에 왕복 4차선 17번 국도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도로 위에 하루 차량 통행량만 한 6만 6천 대 차량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밑에 구멍을 냈으니까 당연히 붕괴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천안에서도 네. 비슷하게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까지 이어진 그렇죠. 예, 땅 안에 가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모든 범행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튼 이번 검거 이후에 땅굴 일대 복구 작업은 다 마무리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 좋은 기술 이렇게 들키지 않고 이렇게 참 수작업으로 판단하는 그 좋은 기술을 뭐 이렇게 써먹는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긴 한데 그죠? 기자의 솔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 송유관 공사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전 직원은 정직하게만 살았어도 적지 않은 돈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모텔이나 주유소를 빌리고 또 수개월에 걸쳐서 땅굴을 파고 그 위험하다는 송유관에 구멍을 내려는 이런 노력들을 정직하게만 썼다면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또 더 많은 행복을 벌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